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자국민 상대로 위장결혼 알선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 적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한국 상황이 사실상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결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위장 결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18년이라는 세월, 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트남을 오가면서 특강도 가고, 뭐 회의도 가고, 베트남 국회의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베트남에 이제 그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려고 그 베트남에서 5년 정도 제가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상황을 제가 참 잘 알죠. 그래서 베트남의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한 30개 이상의 한국어 그 학당을 운영을 하면서 한국어 쪽에서는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뭐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또 한국의 근로자로 가기 위해서 한국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 한국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이유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는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 보면은 자국민 상대 위장 결혼 알선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 적발 연합뉴스에서 오늘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22년 1월 5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위장 결혼을 알선해 건당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이제 이 뭐 국제 결혼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노동자로 근로자로 가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을 받고 주로 이제 한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짜 유학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또 한 1,500만 원을 받고 있고, 또 한국에 계절 근로자로 보내주겠다 하면서 또 한 1,5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나 보면은 심지어는 영사들한테 이렇게 흘러간 경우도 있어요. 비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SBS 방송국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함께 공동 취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 출신 귀화자 32세 3명을 입건해서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인 이들의 알선으로 위장 결혼을 한 B씨 등 베트남인 5명과 CC 등 한국인 5명도 함께 성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인들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베트남 사람을 위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할 때 이제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면은 뭐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은 악의적으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걸 뒤집어 씌우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때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학생 중에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인 남자 선생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이메일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대학교 강사분이신데 선생님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생과 지금 결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에서 결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인 선생하고 그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선생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막 살을 떨더라고요. 그 한국어 선생이.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서류 위조가 되게 쉽게 됩니다. 이 중국이나 베트남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뭐 이제 결혼 안 했다. 또 예를 들어서 14살이 20살로 위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살로 이렇게 신분증을 바꾸는 거죠. 이런 위조 서류가 되게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국의 그 조선족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조선족들도. 그래서 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도 위험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국 남자들이 제가 조사한 그 남자도 보면은 결혼을 위장 결혼해서 한국 그 여자가 이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결혼 비자를 얻게 만들어주고 영주권을 얻게 만들어주고 국적을 취득하게 만들어주고 이혼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짜 결혼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 결혼 문제, 그러니까 위조 결혼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분들은 굉장히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B 씨 등 베트남 5명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대가로 한 건당 2,800에서 3,800만 원을 받았다. 그 2,800에서 3,800만 원을 나눠가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서로 나눠 가져가지고 총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이 돈이면 이제 한국에서 1억이지만 베트남에서는 20억이 됩니다. 20억, 20배니까 20억 동. 엄청난 돈이죠. 20억 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비자 F6를 받고 나서 국내 건설 현장과 공정 등에 취업한다. 그러니까 결혼비자가 있으면 다 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장, 식당 뭐 이렇게. 특히 A씨는 베트남에 있던 친오빠도 개명하도록 하고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해 국내 입국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친오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위장 결혼이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 남자가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보면은 나이가 한 60대에서 60. 근데 20살 여성하고 결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서로 굉장히 사랑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상담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듣질 않죠. 이제 그때는 콩깍지가 껴있으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잠자리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렸다라는 게 때린 거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은 뭐 위자료라든지 뭐 각종 해서 남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비자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베트남에 18년을 오가고 5년을 거주해서 제가 거기 거주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주권 같은 거죠. 거주권까지 있는데 제가 법인을 제 이름으로 법인을 2개를 설립하고 또 어떤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법인을 또 2개를 설립해보고 뭐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한국의 이런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결혼 기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 결혼까지 나타나는 아주 암울한 현실이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어 애국 세력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서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그 비자가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한국어학과하고 다문화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다문화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다문화 한국어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원 자격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갖췄는데 이런 부분을 많은 애국 세력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게 바른 사회 통합을 유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또 뭐 베트남인들 또 뭐 라오스인들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와서 또 북한인들이 조선족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간첩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간첩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